역사를 통해 본 신통일 한국 라운일 통일 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반도는 역사적인 기점에 서 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가 안착된 통일의 시대로 갈 것이냐, 전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분열의 시대로 갈 것이냐, 우리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부모님의 남북 통일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분기점조차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밖으로는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안으로는 인권과 자유를 말살하는 범위가 남한까지 확대된 세상. 한반도에 대한민국은 없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뻗어 있는 세상.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참부모님 남북 통일 섭리가 없었다면 그런 세상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분기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부모님 남북 통일 섭리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참부모님 남북 통일 섭리에 대한 무지는 그나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일시적인 평화의 가치를 망각하고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신통일 한국 시대를 계문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참부모님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1991년 방북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방북 이후부터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대내외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한반도를 중심한 남북 통일 섭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신통일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공생의 노정은 일제 치하에 있던 한반도가 강복이 된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메시아를 위해 준비하신 기독교 세력과 영적 집단이 책임을 하지 못하므로 한반도의 분단은 가속화되었고 결국 김일성이 일으킨 한국전쟁으로 인해 현재의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남북한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하여 얘기를 하였고 남한은 연합제, 북한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2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통일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통일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분단인데 아무도 분단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의 국가였는데 왜 분단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분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분단 1단계는 지리적 분단으로 소련군과 미군의 한반도 교차 상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군은 광복 전인 8월 9일 이북 지역을 통해 한반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시기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기에 9월 8일에 되어서야 인천을 통해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당시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38선을 기점으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분할 통치하는 제안을 하였을 때 쾌히 수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 부산까지 아래로 진군하였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겠지만 현재의 남한도 북한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은 분단 2단계입니다. 분단 2단계는 체제의 분단으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순간 이뤄졌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광복 이후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개최된 회의였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는 것에 우익과 좌익이 분열이 심화되어
미소 공동위원회는 1년 7개월 동안 아무 소득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은 이남 지역의 자유민주주의를, 소련은 이북 지역의 공산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소련은 그 당시 이남 지역의 공산화는 시간 문제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군정 공보부가 1946년 여름에 했던 미래의 한국 통치 구조에 관한 여론조사나 조선신문기자협회가 1947년 여름에 실시한 임시정부 정체에 대한 가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남 지역의 한민족도 얼마나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단 3단계입니다. 분단 3단계는 정치적 분단으로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1948년 유엔 주관으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소련의 반대로 이남만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이부 지역도 뒤따라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정치적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3단계의 분단 과정을 통해 남북은 분단이 심화되었고 6.25 전쟁으로 지금의 한반도 분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즈음 주한미군 철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소련 핵개발 성공, 삼박자가 맞물려 김일성의 적화통일의 야욕으로 발발하였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이념전쟁, 동족 상잔의 민족전쟁, 장기간 전선 교착의 소모전쟁, 북한, 소련, 중공, 그리고 남한 유엔군의 국제전쟁,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냉전의 개막을 알리는 세계전쟁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당사자이셨던 참부모님은 1953년 정전 이후 남북통일 섭리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주의이기에 향후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산주의가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의 폭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언제든 김일성이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참부모님의 남북통일 섭리는 당장 시급한 전쟁 방지 그리고 분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 순공운동에 집중하셨습니다. 특히 순공운동을 국제적인 기반을 통해 하신 이유는 한반도 분단이 한민족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듯 한반도 통일도 한민족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음을 아셨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것은 어떠한 한 국가나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똘똘 뭉쳐 맞서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참모님께서는 전쟁 방지, 국제 승공운동 이 두 가지를 1990년이 저물기 전 승리하신 후 통일의 초석인 남북 정상회담을 예비하셨고 이 또한 승리하심으로써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 연대표를 보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벽을 무너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전 인류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평화의 길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평화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소련도 무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무기를 판매하여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세계는 이렇게 초강대국만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선집 228권의 106페이지
입니다. 6.25 전쟁 후 남한과 북한은 전후복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반종파 투쟁이었습니다. 6.25 전쟁 패배의 책임 소재부터 전후복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차이로 김일성과 반김일성 세력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결국 김일성이 이겨 반대 세력을 숙청하였고 1960년대부터 북한은 완전한 김일성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한은 국내 정치가 지속적으로 불안하였고 급기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극도의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북한에서는 대규모 간첩을 남한에 보냈고 두 번째 6.25 전쟁 도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한일수교 반대 시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참모님께서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국제전이 될 것이고 6.25 전쟁 때는 미국만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소련과 중국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공멸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어떻게든 전쟁을 막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공산주의 논리와 폭력성을 비판하는 국제순공연합을 창설하시고 순공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한일수교 반대 시위로 반일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제1회 한일대학생 승공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실행은커녕 구상조차 할 수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김일성과 북한이 변했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커져 급기야 1970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 북계가 무력에 의한 조카 통일을 포기한다면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고 남과 북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김일성이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을 포기할 리가 없는데 통일이나 선의의 경쟁을 제안한 것도 모자라 얼마 안 있어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합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참모님은 이럴 때일수록 순공운동에 대한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전국 시군구 단위만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승공 강사를 파견하여 북한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74년, 1975년 연이어 북한이 남침 계획으로 만든 땅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굴착 기술을 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땅굴을 판 것이기에 북한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2 한국전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후 공산권 외교기밀이 해제가 되면서 알려진 것은 북한은 중국에 196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두 차례 파병 요청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미군의 대규모 참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패전을 하여 베트남 공산화를 막지 못했고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종주국인 미국은 반전 시위가 둘불처럼 일어나 한국전쟁처럼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김일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1970년대 대한민국의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이 극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서면 한반도 공산화를 막을 수 없음을 직감하신 참부모님은
대한민국 집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인 60여 개국 100만 명이 참석한 여의도 구국 세계대회를 1975년에 개최하셨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세계는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세계는 사탄과 흑나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부딪힐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전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쓰러뜨리는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참모님께서는 북한 김일성에게 제2한국전쟁을 도발하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있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연설하셨습니다. 이 대회 이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제3땅굴이 발견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등 국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에 노출되었고, 미국 카터 대통령은 1977년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의 과정이지만 만약 참모님께서 지속적인 국제순공운동과 1975년 여의도 100만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하시지 않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제2 6.25 전쟁을 도발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던 이 1970년대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던 김일성은 그 당시 참부모님이 얼마나 미운 원수였을까 가늠하게 됩니다. 1980년대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남한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가는 반면에 북한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1984년 남한에 대규모 홍수가 났을 때 북한 김일성이 수해 물자를 지원한 것도 남한보다 우월했던 지나간 과거를 놓치지 못한 향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력은 군사력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남한의 경제 성장은 군사력 성장으로 이루어져 부분적인 자주 국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은 한국 전쟁 직후 발등에 불이었던 전쟁 방지를 완수하셨고 1980년대 들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순공운동의 목적인 공산주의를 지구상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단추로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 대통령을 하나님 편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선 후 참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본인은 근본 대통령 선거전에서 기와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인의 행정부는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레이건 행정부는 외교정책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과 협의를 하는 것보다 경쟁과 대결로 선회시키면서 인간을 살린다고 하면서 수많은 인간을 죽이고 있는 공산주의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1983년 SDI 전략방위구상 구축을 통해 소련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또 다른 무기 개발로 막대한 재원을 쓰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985년 스위스 제네바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에서 공산주의는 자체 모순으로 인해 70년을 넘길 수 없다는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하셨습니다. 1985년만 하더라도 겉으로는 공산주의 팽창이 여전한 시기였지만 하늘의 섭리를 전 인류에 설파하시면서 공산주의에 현혹된 사람들의 희생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한반도에 접목시키고자
1986년 제1차 남북통일 전국 대학생대회, 1987년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대회를 연이어 개최하셨습니다. 그 후 드디어 1990년 참모님은 소련을 방문하셔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레닌 동산 철거, 종교자유 확대, 한국과 소련의 수교, 소련 대학생 자유민주주의 교육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37명의 대통령들이 왔는데 이거 앞으로 이 소련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하나씩 좀 특별히 여기서 공문을 내주면 좋겠다고 이런 거는 상당히 영향을 언론기관과 우리 협조하는 상당히 앞으로 영맹 지금 큰 세계적인 이 파동을 일고 있는데 감내해서 영맹에서 큰 나라예요. Сказать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б этой вазе. 이 승리팀 통화라서 영원히 이 승리적 영화를 촬영할 수 있게 특별히 우리 공장에서 기술자를 통해서 특별히 만든 상황입니다. Желаю удачу, длинную жизнь и силу, и мощь. Я думаю, что эти качества, безусловно, нужны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참모문이 소련 방문 이후 5개월 후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하게 되었고 남한과 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되었고 독일 통일, 소련 연방 해체가 뒤따랐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지만 참모문님과 고르바초프 회담은 공산주의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데 훨씬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고 후유증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소독과 동독이 통일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소련이었다는 점에서 소련이 만약 독일 통일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대량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모모님의 소련 방문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참모모님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으셨고 공산주의를 소멸시키고 나서야 이제 하늘이 바라는 남북 통일을 향해 한 발짝 딛게 되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11월 30일 역사적인 방북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